안녕하세요, 비바진입니다. 오늘은 달걀 고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달걀을 고를 때 난각번호, 그 다음에 이제 무항생제인지 아니면 어떤 사료를 먹고 있는지 이런 거 살펴보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셔야 할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란을 구매하시면 계란에 이제 번호가 찍혀 있는데요. 그 번호가 맨 앞자리는 산란 날짜가 적혀 있고 그 중간에는 농장 고유 번호,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뭐 난각번호 1번, 2번 이렇게 말하는 게 사육 환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 난각번호 1번은 방목하는 닭이 낳은 달걀이고요. 난각번호 2번은 가둬두고 생활하긴 하지만 조금 닭들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난각번호 3번, 4번은 그거보다 좀 더 빼곡히 있는 거고, 특히 난각번호 4번이 저희가 알고 있는 빽빽한 케이지에 살고 있는 닭들이 낳은 달걀입니다. 근데 저는 주로 난각번호 1번을 먹는데 2번을 먹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살림 같은 데는 난각번호 2번이긴 하지만 이게 가둬놓고 키우는데 환경이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편이어서 햇빛하고 바람이 다 통하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난각번호 1번이 2번보다 다 좋은 건 아니고 나머지 조건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각번호가 1번이더라도 만약에 먹이는 사료가 유기농이 아니거나 non-GMO 표시가 없는 거는 전 좀 피하는 편이거든요. 다닥다닥 좁은데 붙어 지낼수록 얘들이 활동을 못하니까 당연히 건강하지 않을 거고요. 밀도 있게 지내다 보면 전염병 같은 거 되게 쉽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넓은 곳에서 자란 닭이 뭐 건강도 하겠지만 항생제를 쓰지 않은 그런 닭의 달걀이라 무항생제를 꼭 확인하고 구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나 없이 마트 가지 마라 이런 책을 읽었는데 거기 이제 가공식품이나 채소나 뭐 계란 같은 거 고르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었는데 거기 나온 계란 고르는 방법이 난각번호 1번에 그러니까 자유 방사된 계란 중에 유기농 사료를 먹은 계란이 가장 좋긴 하지만 가격이 일단 좀 비싸니까 우리가 또 계란을 집에서 많이 먹잖아요. 자주 많이 먹는 거라 난각번호 뭐 1번에 무항생제 정도, 동물복지 유정란 정도의 계란이면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제 기준에 맞는 걸로는 한살림이나 오아시스에서 판매하는 그런 계란들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주문해서 먹는 계란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살림에서 구매해서 먹고 있는데 한살림에서 나오는 계란은 난각번호가 2번이지만 닭들이 사는 환경들이 굉장히 자연친화적이고 사료도 일단 유전자 변형에 걱정이 없는 non-GMO 유기농 사료를 먹고 있고 풀사료도 먹이고 있고, 저는 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게 닭들이 원래 높은 데 가서 휴식을 취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횃대도 세워놨다고 해요. 근데 한살림 계란 먹어보면 역시 노른자가 되게 탱글탱글하고 많이 신선합니다. 예전에 한살림 계란이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70년대 전에 쓰던 농약이 아주 소량 검출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70년대 이후로는 안 쓰는 농약인데 한살림에서 나오는 계란을 낳는 닭들이 사는 그 땅이 예전에 과수원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농약이 아직도 오래 남아있다가 닭한테 이제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유기농 채소를 먹는 게 되게 좋은 이유가 땅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게 지금 농약을 뿌려두면 이게 땅속까지 다 흡수가 돼서 토양이 다시 살아나는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채소 주로 구매하는 오아시스에서 계란도 잘 시켜 먹는데요. 오아시스에는 유기농 사료를 먹인 유기농 자연 방사 계란도 있고 동물복지 계란도 있어요. 역시 오아시스에서 판매하는 계란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제 기준에 맞고요. 이게 올해 초에 봤더니 또 약간 논란이 있었던데 올해 2월쯤에 오아시스에 납품하는 농원이 난각번호 2번을 1번으로 판매하다가 적발이 됐다고 해요. 근데 뭐 문의 글들을 보면 오아시스에서 판매하는 난각번호 1번 달걀은 진짜 난각번호 1번이 맞다고는 하는데 사람들이 좀 찜찜하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게에서 나오는 유정란인데요. 이거는 비싸갖고 저희도 매번 시켜 먹지 못하고 가끔 시켜 먹는데 올게 농장에서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마켓컬리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켓컬리에서 뭐 채소 살 때 가끔 같이 사고 있는데 엄청 신선하지만 가격이 좀 높아가지고 그게 좀 단점이에요. 유정란이고 무항생제, non-GMO 사료를 먹이는 아주 좋은 달걀입니다. 올게 계란은 한 알에 보통 1,000원이 넘어요. 인플루언서들이 공구를 해서 뭐 가격이 좀 낮아져도 한 알에 1,000원이 넘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커피 한 잔이고 뭐 물 같은 용액을 뭐 5,000원 넘게도
사고 먹으니까 저는 계란에 사실 돈을 아끼지는 않지만 올해는 좀 비싸고 많이 시키지는 못해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SNS에서 봤는데 구매하진 않았는데 사진을 봤더니 진짜 산에서 닭들이 뛰어노는 거예요. 산림 방사 계란인데 이건 강원도 횡성 어디 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계란을 생산하시는 분이 있다고 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분 공부할 때 제가 또 한번 사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아직 구매는 하지 않았지만 유기농 방사 달걀 찾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안음 달걀이라고 요것도 이제 되게 좋은 환경에서 방목해서 키우기도 하고요. 유기농 인증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제 게시판을 누가 캡처해서 올려놓은 걸 봤거든요. 왜 목초는 먹이지 않느냐, 그게 주사료가 아니냐 물어봤더니 거기에 대표님인지 판매자분이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 게 풀만 먹어가지고는 닭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을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유기농 사료를 먹이고 이 풀을 쪼아 먹는 게 닭의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좋은 활동이어서 풀을 먹는 거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그리고 영양 공급하는 것은 유기농 사료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시켜볼 예정이에요. 계란 요리는 집에서 너무 많이 해 드실 텐데 제가 자주 해 먹는 건 뭐 계란말이, 계란찜,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장염 걸려가지고 계란죽을 해줬는데요. 여기 계란죽에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육수 파우더를 넣고 계란만 넣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솥밥 같은 거 하면 계란 후라이에 얹어줬었는데 요즘은 주로 그냥 삶아서 얹어주고 있거든요. 삶는 게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후라이를 요즘은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끓는 물에다가 저는 바로 냉장고에 있었던 계란 넣고 한 5분 정도 삶은 다음에 그거 찬물에 담갔다가 이제 빼놓고, 저 사실 한 번 삶을 때 한 5-6개씩 삶아놓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그냥 실온에 조금 꺼내두면 참기운 가라앉기도 해서 이제 그렇게 도시락에도 잘 싸갖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몇 달 전부터 맛있게 해먹고 있는 까르보나라 소스에는 이 계란을 신선한 걸 넣어줘야 진짜 맛있는데, 까르보나라 소스 만들 때는 꼭 후라이팬에 열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약간 따뜻할 땐 괜찮지만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 이게 소스가 섞이기 전에 계란이 몽글몽글하게 익어버리기 때문에 그걸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계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엄마들 무슨 반찬 해줄지 고민 많이 할 텐데 신선한 계란으로 맛있는 음식 많이 해서 집밥할 때 힘내보십시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